네, 진사로입니다. 48회 한능검 심화 11번부터 해설 강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 군사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죠. 지도만 봐도 사실은 나와야 됩니다. 강화도, 진도, 제주도 요것만 봐도 이 군사조직 나와야죠. 여기 이제 뭐 개경 환도 결정에 반발했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대는 바로 삼별초입니다. 자, 원래는 이제 최씨 무신 정권 시기에 만들어졌던 야별초부터 시작됐던 부대예요. 야간 순찰하면서 이제 기강을 단속했던 그런 부대인데 이게 이제 점점 발전하면서 좌별초, 우별초로 나눠지고 몽골에 이제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부대가 신의군 이렇게 만들어져서 삼별초가 된 거예요. 이 삼별초는 이제 몽골 항쟁이 끝나고 이제 개경으로 환도하던 그 시기에 뭐 해산 명령을 받게 됩니다. 무신 정권도 이미 사라진 상태였기 때문에 이 삼별초도 해산 명령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거부하고 개경 환도 결정에 반발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몇몇 대신들을 이끌고 진도로 내려가서 거기서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고 항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고려의 정부다. 저기는 원나라의 괴뢰국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부 지역을 장악하고 심지어 세금까지 걷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고려 몽골 쪽에서는 이제 이걸 그냥 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몽연합군이 삼별초를 진압하러 가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배준송 장군이 원래 총사령관이었는데 이제 진도에서 전사하시고 이제 김통정 장군이 남은 병력을 이끌고 제주도 항파두리 성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멸망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쭉 말씀드렸는데 거기 정답이 1번이에요. 최씨 무신 정권의 군사적 기반이었다라는 거고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된다 그러면은 좌우 별초 두 개랑 그 다음에 신의군 이렇게 세 부대가 삼별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란의 침입에 대비하여 창설하였다. 요건 광군. 이제 그 고려 초기에 해종 정종 때 만들어진 부대라고 보시면 되겠고 신기군, 신포군, 항마군으로 구성되었다. 요거는 별무반에 대한 뜻이 설명이에요. 별무반입니다. 여진족 때려잡으려고 만든 부대죠. 자, 유사시의 향토 방위를 맡은 예비군이었다라는 건데 요거는 이제 그 잡색군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옷깃 색을 기준으로 해서 9개의 부대로 편성되었다. 자, 이 옷깃 색 기준은 구서당입니다. 이거 이제 통일신라의 군사조직이죠. 신문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갈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고려시대의 교육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관악의 정비 보면은 개경의 국자감, 경학박사 파견, 그 다음에 사학의 융성, 문헌공도의 설립, 사학시비도 번창, 그 다음에 관악진흥책으로 국자감의 서적포를 설치했다가 있고 가가 있어요. 자, 이 관악진흥책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서적포를 설치한 거는 숙종이고 나머지 두 가지는 예종이에요. 이 예종 제위 시기에 만들어진 게 그 국자감의 전문 칠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양형고입니다. 장학기금을 모아놓은 금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저 둘 중에 하나가 선지에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전문 강좌인 칠제를 개설했다라는 거죠. 국자감에 개설했습니다. 이게 사학이 워낙 융성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자면 뭐 대치동 학원가, 노량진 학원가 뭐 이런 데를 말하는 거예요. 공무원 시험이니까 아무래도 노량진 쪽이라고 봐야겠죠. 이게 막 그 직원고 출신인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이제 사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직원고가 과거 시험 문제 출제하고 시험을 총괄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시험 출제하던 분들이 은퇴를 하고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당연히 이게 글로 가야죠. 그래서 사학이 융성이 되니까 이제 이러다가 공교육 무너진다 해가지고 관악진흥책이 나온 겁니다. 지금 시대랑 참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어쨌든 2번이 정답이고요. 자, 당에 유학생을 파견했다. 요거는 이제 통일신라랑 발해. 이 남북국의 두 나라가 당나라의 유학생을 파견해서 빈곤과에 응시하도록 만들고 서로 이제 알게 모르게 경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해에는 통일신라에서
이제 그 장원이 나왔고, 언제는 또 발해에서 장원이 나오고, 막 이렇게 돌아가면서 빈곤과에 급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사익서원의 서적과 노비를 지급하였다. 요거는 이제 조선 중기 이후입니다. 최초의 서원이었던 백운동 서원에서도 이제 소수 서원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사익을 받게 됐어요. 이제 그 이후에 여러 서원들이 이제 사익 서원이 됐다라는 거죠. 자, 글과 활쏘기를 가르치는 경당을 설립했다. 이건 이제 고구려 시대. 특히 경당은 지방 교육기관입니다. 독서 삼품과를 시행한 것은 통일신라 시대의 원성왕. 이분의 이름은 김경신인데 심화시험에서 간혹 등장하죠. 자, 13번 가겠습니다. 다음 자료의 상황에 나타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바야흐로 금이 번성하여 우리 왕조로 하여금 신하를 칭하게 하고자 했다. 자, 중론이 뒤섞여 어지러웠는데 공이 홀로 간쟁하기를 여진은 본래 우리 왕조 사람의 자손이었습니다. 신하가 되어 천자를 줘야 그 구경분에 사는 호족에 속한 지 오래됐습니다. 어찌 우리 왕조가 도리어 신하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하였다. 근데 당시에 권신이 왕명을 멋대로 하였으므로 이에 신하를 칭하고 이로 인해 서표를 올렸다. 진실로 인정의 본심이 아니었으니 공이 심히 부끄럽고 슬프게 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은 뭐냐면은 지금 금나라의 4대 요구라고 보시면 되겠죠. 고려 너희가 신하를 해라. 우리는 왕을 할 테니. 뭐 이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왕조가 도리어 신하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했는데 권신이 왕명을 멋대로 했다라고 돼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권신은 두 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자겸, 척준경. 나중에 난 일으키기도 하죠. 자, 어쨌거나 이 상황이 나타난 시기는 금나라가 4대를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이 이전에 뭐가 있었냐면 별무반의 활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윤관이 별무반을 만들어가지고 여진을 때려잡고 동북구성을 설치했는데 이때 막 여진족이 빌어요. 우리 거기 동북구성에서 살게 해주세요. 제발 제발 빌어요. 그래서 나중에 돌려주거든요. 근데 은혜도 모르고 이 세력 좀 키웠다고 금나라가 돼가지고 고려한테 우리가 이제 컸으니 4대 해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별무반 활동보다는 당연히 뒤죠. 그리고 무신정변보다는 앞입니다. 이게 이제 그 문벌 시대이기 때문에 무신정변보다는 당연히 앞이에요. 따라서 다 3번이 정답이 되겠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14번 갈게요. 가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고려의 회의기구로 중서문화성과 중추원의 고위 관료들이 모여 주로 국방과 군사 문제를 다루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은 바로 알아야 돼요. 이게 중서문화성과 중추원의 고위 관료들이 모여서 국방과 군사 문제를 다룬 회의기구, 바로 도병마사입니다. 이제 이 중서문화성에 있던 고위 관료를 재신, 그 다음에 중추원의 관료를 추밀이라고 해서 제추회의라고도 해요. 근데 이제 시험에서는 이 도병마사가 제추회의보다는 더 많이 등장하는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도병마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인데 이게 답찾기가 어렵지 않죠. 원간섭기에 도평의 사사로 개편되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수도의 치안과 행정을 담당하였다라는 것은 이제 조선시대의 한성부. 그 다음에 사원부 사관원과 함께 3사로 불린 건 홍문관. 역시 조선시대 이제 기관이죠. 화폐와 곡식의 출납 회계를 담당하였다. 요거는 3사. 요건 이제 고려. 그 다음에 조선에서는 호조.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특히 이제 고려의 3사는 그 회계를 담당했던 기관이다. 조선의 3사랑은 다르다. 이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관리 임명에 대한 서경권을 가지고 있었다. 요거는 이 고려 시대는 어사대랑 낭사. 이제 고려 시대고, 그 다음에 조선 시대는 사원부와 사관원이야. 3사 중에 2개. 여기서 이제 어사대가 조선의 사원부 기능을 했고, 요 낭사는 조선 초기까지 기능을 계속 존속을 했었는데, 이제 태종 이방원 시대가 돼서 이 낭사에서부터 사관원을 독립해서 분리시켜요. 그러면서 기능을 더 강화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갈게요. 밑줄 그은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경상북도 칠곡군 선봉사에 있는 비석으로 문종의 아들인 그가 국청사를 중심으로 천태종을 개창했다라는 거예요. 자, 문종의 아들 천태종 개창. 여기서 바로 나와야 됩니다. 이분은 대각국사 의천이에요. 자, 대각국사 의천에 대한 설명을 찾으면 되는데, 사실 이 의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여기 이제 천태종을 개창했다 나왔으니까 요거는 이제 안 쓸게요. 요분은 이제 고려시대 초기, 그러니까 문종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제 뭐 중기 직전 정도로 보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요때 승려로서 뭐 송나라에 유학도 하셨고 이제 뭐 그랬는데, 그 요분이 하셨던 대표적인 게 이제 그 교종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는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선종은 통인신라 말기부터 나타난 참선을 중시하는 종파, 교종은 그 전부터 있었던 이제 공부 및 교리를 중시하는 종파인데, 이제 물론 이 선종이 융성함에 따라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고려가 건국이 됐지만, 이 교종과 선종이 계속하여 이제 뭐 대립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이게 통합의 필요성을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의천께서는 교종 중심으로 선종 통합을 하시려고 했고, 그에 따른 수행 방법으로 교관 겸수를 제시하셨어요. 교가 먼저 나오잖아요. 겸수, 겸하여 수행한다지만 이제 교가 먼저 나왔어요. 그러니까 교종을 중심으로 둔 이제 참선을 하자. 이게 이제 교관 겸수인데, 이제 이 교관 겸수 주장하셨다라는 게 이게 수행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은 교장을 편찬했다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교장 편찬이 나올 정도면 아마 3점짜리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어쨌거나 이게 이제 대각국사 의천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정답이 그래서 5번이에요. 이론 연마와 수행을 함께 강조하는 교관 겸수를 제시하였다. 이 교가 교종에서 말하는 그 불교 교리의 공부, 그 다음에 관이 이제 참선 통한 수행을 뜻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후기에 들어서 진울, 이제 이런 분이 나오시죠. 조계종 창설하신 분. 이 진울 스님의 경우에는 이제 그 도노 점수 내지는 정의 쌍수, 이런 수행 방법을 제시하셨는데, 여기서 이제 그 정의 쌍수할 때 그 정이 수행을 뜻한다. 그러니까 요 분은 선종 중심으로 교종 통합을 추구하셨던 분이에요. 뭐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른 선지들도 다 볼게요. 보현 10원가를 지어서 불교 교리를 전파하였다. 요 균여 대사입니다. 이분이 활동하셨던 시기는 광종 시기 때쯤이에요. 예. 그 고려 초기, 그 노비왕건법 과거제 그 광종 그때 계셨던 이제 분입니다. 보현 10원가는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불교 개혁을 주장하며 수선사 결사를 조직하였다. 이게 바로 진울 스님입니다. 지금의 송광사인데 수선사에서 이제 결사운동을 하셨어요. 자, 이 불교가 좀 타락한 것 같으니 예전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개혁을 주장하면서 결사를 조직했다. 이거고, 이제 이런 결사를 조직했다. 이게 이제 요거 이제 정예결사라고도 해요. 이제 그 백년결사라고도 있어요. 이거는 요세라는 스님입니다. 백년결사. 이거는 이제 요세라는 스님이에요. 자, 선문연송집을 편찬하고 유불일치서를 주장하신 분, 이분은 혜심이라는 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불교 관련 설화를 중심으로 삼국유사를 저술하였다. 매우 유명한 분이죠. 일련 스님입니다. 다 기억하셔야 돼요. 매우 중요한 분들만 나온 겁니다. 16번 갈게요. 다음 제도가 시행된 국가의 경제 상황으로 오른 것은, 자, 경종 원년 처음으로 직관과 상관 각품의 전시과를 제정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거는 시정 전시과라고 합니다. 저 시자가 처음 뜻하는 시자죠. 처음으로 전시과를 정했다. 말 그대로 시정 전시과예요. 그 다음에 문종 30년에 양반 전시과를 다시 고쳤다. 자, 요거는 경정 전시과라고 합니다. 이 사이에 목종이 이제 중간에 있어요. 이게 순서상으로 보면 개정 전시과가 사이에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목종이에요. 강조의 정변으로 폐위되는 그 목종, 이 사이에 개정 전시과도 있어요. 어쨌거나 이 국가는 바로 고려죠. 전시과 제도가 시행됐던 나라, 바로 고려입니다. 자,
고려의 경제 상황을 찾는 문제예요.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제 경시서, 시장을 감독하는 관리기관이죠. 경시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예성강 하구의 병난도, 국제무역항의 기능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관영상점, 서적점이나 책 파는 곳이요. 다점, 차 마시는 곳입니다.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활구라고 불린 은병, 말 그대로 은으로 만든 병이에요. 요게 이제 화폐 유통이 됐죠. 근데 이제 그 화폐로 나라에서 유통시키려고 했던 게 권원중보나 해동통보 이런 게 있는데, 요거는 유통은 잘 되지 못했어요.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권원중보가 발행되어 금속화폐 통용이 추진되었다. 하지만 제대로 기능은 이제 통용은 되지 못했다라는 거죠. 자, 솔빈부의 말, 발해입니다. 자, 청해진이 국제무역의 거점으로 번성한 거는 통일신라 시대. 특히 저 청해진 설치하신 분도 기억해야 되죠. 장보고. 자, 동시전이 설치되었다. 요거는 지증왕 때요. 신라 시대 지증왕 때고, 설점 수세제의 시행으로 민간의 광산 개발 허용된 거는 조선 후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 민간의 광산 개발이 허용되면서 나타난 사람, 덕대, 광산 경영 전문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같이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이 중요 키워드를 전부 말씀드린 거예요. 17번.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고려시대의 민생 안정을 위하여 시행한 정책이래요. 자, 구제도감을 설치했다 이런 것도 있고, 자, 가가 있는데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고려가 아니고 나머지 4개는 고려라는 거죠. 자, 물가 조절을 위해서 상평창을 설치했다. 이건 고려시대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병자에게 의약품을 제공하는 해민국이 있었다. 이거 고려시대에 설치가 됐고 조선까지 이어집니다. 자, 환자 치료와 빈민 구제를 위한 동서대비원 역시 고려에서부터 조선으로 이어져요. 자, 그 다음에 국산 약재와 치료 방법을 정리한 향약 집성방이 간행되었다. 요거는 조선시대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4번이 옳지가 않는 거예요. 정답이 되는 거죠. 옳지 않아서 조선시대고, 그 다음에 이제 기금을 모아서 이자로 빈민을 구제하는 제위보를 운영하였다. 요거는 고려시대, 특히 광종 때 설치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시대가 맞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향약 집성방. 요거는 이제 조선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조선의 법궁 가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구조 안내문을 보면은 여기서부터 알 수가 있어요. 이 경회루가 있고 근정전이 있고 그 다음에 정문이 광화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광화문, 근정전, 경회루 지금 다 남아 있어요. 자, 이 궁궐은 바로 경복궁입니다. 자, 이 경복궁인데 특히나 이 경복궁에 대해서는 뭐 조선의 법궁이고 정궁이에요. 그리고 이 주요 전각들의 이름이 있죠. 뭐 강령전, 교태전, 이제 뭐 사정전, 근정전, 광화문 이런 이름들은 전부 다 정도전이 장명했다. 뭐 길이라든지 이런 뭐 문 이름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정도전이 장명했다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요거는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이제 다른 부분은 선지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고종이 아간파천 이후 환궁한 곳이다는 옳지 않아요. 요거는 덕수궁, 다른 말로 경원궁입니다. 아간파천 이후에 환궁한 게 이제 덕수궁이고, 그래서 이제 여기 옳지 않은 정답이 되는 거죠. 이제 요거에 대해서는 또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임목대비가 유폐됐던 장소. 왜 그 광해군이 폐모살제 했잖아요. 그 이제 임목대비를 유폐했다 이거죠. 그게 덕수궁 쪽에 유폐한 겁니다.
자, 태조 때 한양으로 천도하면서 창건되었다. 경복궁 맞죠? 그 다음에 조선물산 공진의 개최 장소로 이용되었다. 맞는데요. 이 조선물산 공진회 이게 1915년인가 그 일제강점기 초기에 있었어요. 1910년대라고 쓸게요. 이 빌어먹을 일제가 조선물산 공진회를 왜 개최했냐면은 자기네들의 그 정당성을 떠벌리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이걸 하필 그 경복궁에다가 이제 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일종의 그 박람회 같은 건데 이거 이제 열어가지고 막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 보여주면서 봐라. 우리가 이만큼 이제 이러면서 정당성을 강조하고 이랬던 거예요. 자기네 체제 선전에 활용하는 그런 걸로 이용했습니다. 명성황후가 일본 낭인들에 의해 시해된 장소다. 이렇게 안타까운 얘기만 써있죠. 이게 경복궁 중에서 이 건천궁 지역에서 이 시해 당하셨습니다. 경복궁의 건천궁에서. 그 다음에 일제에 의해 궁궐 안에 조선 총독부 건물이 세워졌다. 이게 이 근정전 앞에 떡하니 세워버렸죠. 그래서 나중에 이 김영삼 정부에서 철거를 했어요. 역사 바로 세우기 해가지고 김영삼 정부에서 이 조선 총독부 건물이 사실은 굉장히 튼튼하게 지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광복 이후에도 서울시에서 시청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뭐 중앙청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김영삼 정부에서 웃기지 말고 철거. 이 건물은 필요 없어. 있으면 안 돼. 철거시키고. 그래서 지금 이제 경복궁이 완벽하게 복원이 되어 있는 상태죠. 뭐 흥선대원군 때부터 해가지고 조선 총독부 없애버리고 막 이래가지고 그리고서는 이제 그 머리 부분은 지금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에 전시돼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거 보려고 독립기념관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념관 한쪽 구석탱이에다가 이 머리 부분만 한참 발 아래 부분에 딱 하니 세워놨어요. 홀대 전시라고 부르는 그런 전시 기법을 써서 세워놨는데 이게 이제 다른 선지들은 이게 3, 4, 5번이 이렇게 다 안타까운 거라 가지고 좀 감정이 들어갔는데요. 어쨌든 이제 경복궁에 대한 설명은 맞습니다. 자, 그 다음 19번 갈게요. 다음 글을 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는데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분이 바로 또 나오네요. 선유가 불시에 지옥설을 논박하여 말하기를 불법이 중국에 들어오기 전에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있는데 어찌 한 사람도 지옥에 들어가 소위 시황이란 것을 본 적 없단 말인가. 믿을 수 없으면 명백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불시라는 단어를 보자마자 바로 나와야 되고요. 삼봉은 이분의 호입니다. 바로 정도전이에요. 자, 앞선 경복궁 문제에서 제가 정도전이 전부 이름을 지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정도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 라고 했는데 이분은 뭐 조선의 설계자죠. 뭐 이성계의 부대를 보고서 이 부대로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라는 아주 의미심장한 말도 했고 결국 이제 이성계의 최고 브레인으로서 조선을 세우는 가장 큰 역할을 했던 분이죠. 이제 물론 그 개혁파 사대부 원래는 정몽주하고 굉장히 친했는데 이제 개혁파 사대부랑 온건파 사대부로 갈라지면서 이념적으로도 이제 대립하게 되고 결국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됐다. 이제 정몽주는 이방원에 의해서 죽잖아요. 이제 뭐 이런 일도 있었고 조선의 설계자 대표적인 저서는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요거는 이제 불시잡변. 이 불시가 부처를 뜻해요. 그러니까 부처의 잡변, 잡스러운 말, 뭐 이런 뜻이고 또 하나가 있다면 조선 경국전. 이건 이제 법 체계를 정리한 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이에요. 자, 계유정난을 계기로 정계에서 축출되었다. 요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김종서 사군 육진의 그 육진하셨던 그 김종서입니다. 고려사 절여 쓰셨고 그 외에 이제 황보인 같은 당시 이제 단종을 보필했던 고명 대신들이 이때 정계에서 축출이 됐어요. 일본에 다녀와서 해동 제국기를 편찬하였다. 계유정난의 혁혁한 공신 중 한 명이죠. 신숙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녹두나물이 빨리 쉬니까 숙주나물이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이제 디스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기축봉사를 올려서 명에 대한 의리를 내세웠다. 요거는 이제 노론의 영수,
송시열이에요. 자, 군주의 도를 도식으로 설명한 성악 10도를 지었다. 이거는 퇴계 이황 뜻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20번 갈게요. 자,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죠. 자, 이 우표 속 인물은 15세기 조선의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이 인물의 활동에 대해서 말해볼까요? 라고 돼 있어요. 자, 세종 때 문과급제, 갑인자 제작 참여, 천문의상을 교정 제작했다라는 건데, 사실 이 인물이 누군지는 알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장영실이 아닙니다. 그 장영실은 그 노비 출신이에요. 과거 시험을 봤던 분이 아닙니다. 다만 이걸 몰라도 이 답변은 풀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누군지를 몰라도 답은 금방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주로 보시면 세종 때 갑인자 제작, 그 다음에 천문의상을 교정 제작했다. 그러니까 이분은 세종대왕 시기에 활동했던 천문 관련된 학자구나. 이 정도를 추론할 수가 있는데 이것만 알면 답이 바로 나옵니다. 정답은 4번 칠정산 외편을 편찬하였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다른 선지가 세종대왕 시기랑 워낙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 종두법을 소개하였다. 요 분은 이제 지석영이라는 분인데, 이제 조선시대 말기죠. 그 다음에 거중기를 설계하였다. 정약용 선생인데, 정조시대죠. 동의봉합을 완성했다. 허준인데, 광해군 시대입니다. 대동여지도를 제작했다. 역시 조선 후기의 고산자 김정호 선생님이에요. 자, 그러니까 세종대왕 시기랑 관련이 되는 건 당연히 선지에서 4번 칠정산 외편밖에 없고요. 이 칠정산이 특히나 천문역법 서적이잖아요. 그래서 금방 답을 찾을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다만 이분이 누구냐면 이순지라는 분이에요. 이제 천문학 쪽의 대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영실 학자의 경우에는 주로 이제 도구를, 물론 천문에도 조예가 깊었지만 주로 이제 그 물리적 도구를 만들어내는 그쪽 발명 쪽에 더 탁월한 재능을 가지셨던 반면에 요 이순지 학자의 경우에는 천문역법 쪽에 이제 완전 마스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이 힘을 합쳐서 혼천이를 개량하고 뭐 만들어내기도 하고 이랬고 칠정산을 쓰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뭐 이건 여담일 수 있는데요. 이 칠정산도 내편이 있고 외편이 있어요. 지금 선지의 칠정산 외편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게 요 내편은 중국역법을 참고했고 요 외편은 그 아라비아라고 해야 되나요? 요 아라비아의 역법을 참고했다라는, 물론 둘 다 이제 한양의 역법 서적이긴 합니다만 이제 중국역법 참고해서 만든 게 내편, 아라비아 역법을 참고한 게 외편이다. 뭐 이 정도로 그냥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번까지 말씀드렸고요. 21번부터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